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누구야? 저 수정인데요. 요만했는데 지금 몇 살이야? 8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 그럼 난 몇 살이야? 전 제 나이가 60이 넘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 크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더디게 늙어가죠.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도 소리 없이 금방 지나서 이렇게 인생 후반전에 도착했듯이 아직 저 어린아이들도 언젠가는 커서 성인이 될 겁니다. 세월 참 빠르게 지나가지 않나요? 오늘 인생곡에는 자식을 잘 키워야 부모 노년이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로 인생곡에 시작합니다. 엄마를 어째 저래 많이 닮았노? 딸인가배? 생일이라고 집에 왔다가 가는 길이에요. 엄마 생일이가. 이 집 딸은 엄마 생일이라고 집에도 오네. 우리 자식들은 엄마 생일도 모르고 있을 거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하면 부모와 분리되어 따로따로 살죠. 그때부터 부모들의 기다림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은 자주 찾아오나요? 혹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부모 집에 왔나 하고 후회하면서 돌아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생일이나 명절, 제사 등 특별한 날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자식들도 있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부모를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사이 또는 형제 자매 사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을 놓고 살아봐라. 엄마는 딸에게 악담 아닌 악담을 퍼붓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만 좀 처먹어라. 그렇게 돼지같이 처먹으면 당뇨 걸려서 네 아빠처럼 고생하다 뒤진다.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다. 왜 자꾸 잔소리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뇨 걸려서 죽으면 엄마는 좋지. 아빠처럼 보험도 나도 많이 들어놨는데 왜? 아이고, 다 네 걱정돼서 하는 소린데 저렇게 말하면 내 자식이지만 정말 정 떨어진다. 웃기고 있네. 엄마가 언제 나한테 정이나 있었어? 부모가 당뇨가 있는 집이면 365일 하는 말 아닌가요? 이런 딸이 내 자식이면 욕도 필요 없어. 네 죽고 내 살자 하고 끝을 낼 것 같은데 나만 이런가요? 부모가 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자식을 잘 키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서 20살이 되고 또 어젓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합니다. 부모 손이 필요한 시간만 지나면 편해질 거라는 생각은 요즘 세상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 때보다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요즘 부모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부모의 체온을 느끼게 하면서 키우면 자식 농사 실패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자식이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직장 생활이나 힘든 시댁과의 관계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했던가 누군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을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그 미움의 상대가 자식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면 밥을 주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 표현과 믿음, 복종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를 보이며 발레당 눕죠. 아이들 역시 어릴 때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반겨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하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독립적인 성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성인이 된 자식들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부모는 자식 어릴 때만 생각하고 밥 먹어라,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세상이 위험하니까 일찍 다녀라 라는 모든 말들이
자식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없고 독립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다가 경제적 독립을 딱 하는 순간 부모의 행동과 말이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찾지 않는 자식으로 변해버립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사연으로 친정엄마와 약간의 보이지 않는 벽으로 한때 지냈거든요. 자식들이 부모를 안 찾아온다는 것은 나이가 든 부모에게는 정말 절망스럽고 비통하고 슬프고 외로운 겁니다. 자식에게 보고 싶다. 너희들 언제 집에 오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나 바빠서 좀 조용하면 가겠다고 하죠. 이 집 아들은 집에 통 안 오네. 바쁘다고 좀 조용하면 온다고 하네요. 바쁘면 돈 많이 벌지. 요새는 전부 못 먹고 산다고 하는데 바쁘면 좋다. 부모들은 다른 이웃집 자식도 안 찾아온다는 것에 밉살스럽게 위로도 받고 또 위로도 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가 왔을까? 하루에도 12분도 더 휴대폰을 보고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났겠지? 지금은 아직 회사에서 퇴근 안 했겠지? 이렇게 수많은 생각으로 전화를 해볼까? 휴대폰을 털었다 놨다 그러다 용기 내어 전화하면 엄마 내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전화할게. 그리고 또 자식은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무심하게 잊어버리고 부모는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자식이 냉정하고 나쁜 것도 있지만 분명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옳다고 말 못한다는 얘기죠.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을 때는 어쩌면 부모의 잘못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노년기 외롭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자식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진행 중인 부모들은 그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분명 노후에 절망스러운 삶을 사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이로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이때입니다. 금방 커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나 노년은 찾아오지만 아무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주칠 길목까지 마중 나오셨나요? 저 멀리 차가 들어올 때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난 우리 자식하고 어떤 관계인지 돌아보고 좀 더 자식들과 좋은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